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8월 31일까지 임기를 맡고 있는 대한전공협회 22기 회장 이승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전공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공 여러분들을 위해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로펌고의 김대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로펌고와 업무 협약을 해서 법률 상담 서비스를 8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로 신청하는 시스템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개편된 시스템을 오늘 알려드리고 또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된 배경을 또 이렇게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8개월 동안 어떠셨어요? 일단 이렇게 홈페이지까지 개설할 정도로 일단 상담이 너무 많았죠. 네. 네, 뭐 폭주라고 할 정도로 일단 상담이 많았고 그걸 통해서 전공의들이 이렇게 법률적인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구나 그런 걸 새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놀랐어요. 그전에 몰랐는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나니까 정말 의료소송에 많은 전공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전공인들만의 특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일단 이 전공의들 특성에서 첫 번째는 저도 뭐 의전을 졸업하고 제 동기들이 전공을 하고 있지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이 정도 소송이 있겠거니 했었는데 실제로 전국의 모든 전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행정법적인 문제, 또 고소가 들어올 때는 이런 법을까지 해가지고 고소를 들어올 수가 있구나. 뭐 이런 식의 다양성이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상담 형태들을 일반적으로는 얼굴을 보면서 대면 상담을 다 선호들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좋긴 한데요. 예, 그렇죠. 또 자기 인생들이 걸린 문제니까 법률 문제들은 그 변호사를 보고서 자기도 어느 정도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전공의분들은 시간상 안 되니까 전화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화 상담은 보통 10분 이상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잘 안 되는데 전공의분들하고 할 때 보통 30분이에요. 예, 30분. 예, 긴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게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사전 질문지라든지 이런 걸 좀 충실하게 하시면 집중력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전화로만 하게 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특징인데 비밀 유지, 익명성. 거기 엄청 철저하시고 신경들을 많이 쓰세요. 저희가 들었던 처음 제도가 전공협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메일로 오는 건데 메일로 뭐 3건이 의뢰가 오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전화가 한 5에서 6건이 와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면서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그냥 대놓고 제가 아는 사람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전공의협회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학교도 못 밝히겠고 병원도 못 밝히겠고 이정 상황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유독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유형들이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 사고 유형이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요. 이 첫 번째 생각지 못했지만 되게 많은 사건 유형이 의전원이나 의대를 졸업하시고 바로 인턴이 되시는 분도 있지만 좀 휴직기를 갖고 인턴 하시거나 인턴에서 레지던트 갈 때 휴직기를 가지시는 분이 있거나 혹은 또 인턴이나 레지던트 할 때 잠깐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 시기에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때 발생했던 문제들이 인턴 레지던트가 되고 나서 계속 수사가 개시되고 기소가 돼가지고 혼자서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레지던트 하기 전에 문제가 레지던트 한창 하고 바빠 죽겠는데 그때 터져버리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런 게 잘못하면은 의료법 위반 같은 경우에 면허에도 지장되면은 레지던트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 저희는 전공협회 자문인데 공보위들도 저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럴 거면 차라리 공보위협회하고도 같이 계약을 하지 이런 생각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인턴 레지던트 하던 중에 발생한 일들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교수님이나 병원과 동반관계가 돼서 같이 대응하는 유형이랑 그 다음에 교수님이나 병원과 긴장관계, 좋게 말해서 긴장관계, 나쁘게 말하면 대립관계가 돼가지고 서로 네 탓이다 이렇게 하는 유형이 있던데 의외로 긴장관계 내지 대립관계가 딱 잘라서 많습니다. 예. 아마 이 대립관계 때문에 더 전공의쌤들이 비밀 보장에 민감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메일을 주는 것 자체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대립관계에 있게 되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 너 의료기록 딴 데다가 보여줬으니까 비밀 유지 위반 아니냐 너 고소할래? 이러시는 교수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그래도 저희 협회를 통해서 오는 게 저희 협약의 취지도 맞고 사실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이런
신청하는 방법을 좀 개편했고 비밀 보장을 저희가 지켜드린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직접 개선을 네네. 주도하셨으니까 네네. 개선한 방식에 대해서 그럼 회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예. 그러면 저희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저희 대한전공협의회를 검색하거나 홈페이지 영md.org를 들어가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모바일에서 떠요. 그럼 그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첫 페이지에 바로 맨 아래쪽에 의료소송 법률 자문 지원이라는 그 배너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배너를 클릭하시면 신규 자문과 재자문 신청이 나눠져 있어요. 되게 이제 신규 자문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하는 방법이 이제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로 첫 페이지가 이제 개인정보 그리고 자문 이제 신청한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필수 항목은 사실 연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연락처와 이메일 정도 그리고 어떤 내용을 자문하는지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지 딱 이 네 가지만 필수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든지 소속병원 이런 건 사실 기입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자문 시스템이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뭔가 내 정보를 알리면 안 되고 알릴까봐 자문 자체를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없이 이 신청 페이지를 꼭 자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전에 저희가 동영상을 통해서 또 설명드렸던 사전 질문지가 있어요. 그 사전 질문지를 이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문항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입하시면 그것도 뭐 다 채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그 상황에 아는 데까지만 작성을 해주셔서 신청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시스템 보고 많이 개선이 됐구나 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시스템 개선할 때 많이 드렸던 의견이 익명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네.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많이 기대하는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는 전국인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할 때 그걸 익명성 보장이 되도록 A 병원에서 B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뭐 C 간호사가 있고 D 교수님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돼요. 아, 그 요령이네요. 예, 그렇죠. 정말 그게 걱정되면 예.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작성하신 것도 예.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하실 때 저는 변호사고 네. 변호사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는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렇죠. 모욕죄에 해당을 하지가 않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본인이 부담이 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동안에 새로 신청 홈페이지를 개설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꼭 많은 선생님들이 저희를 믿고 자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아까 말했듯이 자주 들어오는 유형, 또 전공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중요한 꼭지를 떼서 또 다음 편에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